안녕하세요. 예전에 취업을 할 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갖고 있는 달라진 생각.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오랜만에 라이브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받아드리고 진짜 컴팩트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막연하게 노동조합이 있는 권익을 보장받거나 고용이 안정성이 높다거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고용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구조기도 하고, 우리 같은 블루칼라의 경우에는 굳이 그를 감는 해고를 하거나 권고 사직을 하거나 하는 일이 노동조합의 요구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느끼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노동조합은 독자 노조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내에서만 유지를 하고 조합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성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노조가 함께 공존하는 복수노조에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 사업장 내에서는 하나의 노조만 인정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이냐, 민주노총 산하에 있냐, 아니면 독자노조를 하고 있냐, 이런 경우가 현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은 양대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조합이 있는 걸 선택하라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고요. 사실상 노동조합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대노총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특히 정년노동장 노조가 큰 사업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세대 갈등의 씨앗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 50대 이상 또는 40대 중반 이상 조합원들의 이기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정년이 연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간부들이 북한하고 연관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 조직 내 차원에서 어떠한 해명이나 확실한 선긋기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게 오히려 젊은 세대가 노동조합을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강한 투쟁력을 가진 민주노총도 명맥이 끊기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노총이면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던 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노사의 균형이 깨져 있고 노동조합의 역사 자체가 회사에 와친하고 그것의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로만 이어져 왔다고 하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데 노동조합이 협조를 하고 회사의 입장을 노동조합이 대변해주는, 사실상 회사 내에 조직에 불과한 노조 상근자들은 또는 집행부는 그냥 임원 타이틀에 만족을 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의 향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것은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 좋다고 평가하는 그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노동조합이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투쟁을 해주고 싸워주고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고를 때 그게 핵심 요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게 통상인 관련 이야기인데,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끝까지 소송을 하셔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셨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근에 판결이 있었고, 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는 노동조합이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현대는 개인 소송을 했고요. 그 와중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먼저 합의를 했고, S오일 같은 경우는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노사가 합의를 했죠. 이거 자체가 일단은 이쪽 한국노총 사업장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회사의 조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소정근로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가 아니라 209시간이다, 43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이게 월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놓는데 주 40시간에 8시간으로 하면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단체 협약이 유급휴일을 보장하면서 18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통상임금 합의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209나 243 주로 209로 가는데, 그러면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사실상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기본급의 상쇄하고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죠. OT8 연봉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본급을 올려줘서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상임금 협의가 되면서 실질 임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늘어났는데, 그거를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그냥 내주지는 않았다, 내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업 시 여러분이 고려하실 때에는 확인이 어렵겠죠. 재직자가 있지 않은 이상, 조합원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전체 협약 내역도 보시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조합비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자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눈 감고 있기에는 여러분이 입사하고 나서 조합비가 살살 높겠죠. 실질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통상임금의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잠시 이따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관련 주제가 아니어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용수님 하이닉스 면접 잘 치길 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 추상적으로 생대 기본적인 에 대해서는 행모에 센스? 일머리, 가져라는 측면에서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버려야 하는 불합던 정적 이런 거에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빨리 배우고 잘하는 사람 당연하겠죠. 채용 시장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나 기회를 얻으신 분들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런 경험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학력무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를 설명해야 하니까 입력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입력을 했었고, 그 영상에 4년제 대학이면 입사가 취소되냐니 어쩌느냐고 서약서를 쓰느니 하는데, 현대차 그룹에는 일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입사하는 후배님들도 여자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그런데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